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강의 드릴 내용은 이제 로수젯 저용량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로수젯은 뭐 워낙에 많이 처방을 하고 계신 약제이고, 최근 이제 에제티브 병용 치료에 대해서는 많은 근거들이 아주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 치료에 있어서 많은 경험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LDL을 감소시키는 치료에 대한 이제 임상적 이득을 이제 이론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자료들이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누적된 LDL 콜레스테롤 익스포저 자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타겟이 돼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컨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러한 LDL 콜레스테롤 누적에 따른 이제 임상적인 리스크가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좀 이제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들도 간혹 있지만, 우리가 이제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가 높아지는 시점에서는 특히 더 적극적으로 이제 LDL 콜레스테롤을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LDL 콜레스테롤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것이 그런 이제 환자의 이런 CV 리스크를 이벤트에 대한 이제 발생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중요한 치료적 전략이라는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LDL 콜레스테롤을 낮췄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파퓰레이션의 이벤트 인시던스가 굉장히 좀 낮아질 수 있다는 그런 비례적인 메타 리그레션의 결과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세컨더리 프리벤션 리스크가 높은 환자일수록 더 이러한 연관성이 더 클 수 있다는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조금 더 강화되어 있는 이제 LDL 콜레스테롤 트리트먼트에 대한 타겟을 좀 제시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이전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런 이제 플롯에서는 이제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리커런트 이벤트에 있어서는 좀 강화된 이제 타겟골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포커스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보면은 리커런트 이벤트뿐만 아니라 폴리베스쿨라 디지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타겟골을 40 미만으로 설정하는 그런 이제 강화된 치료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점차 많은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존에 있던 근거들을 토대로 더 강화된 치료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기존에서 이제 우리가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개념으로 이제 보고 있던 부분들에 있어서 베리 하이 리스크에 대한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그리고 세컨더리 프리벤션에 있어서는 당연히 굉장히 이제 타겟골 55 미만으로 이제 기존의 베이스라인에서도 낮다고 하더라도 이제 메디케이션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뭐 70 미만, 55 미만, 그럼 굉장히 낮은 이제 LDL 콜레스테롤을 갖고 있는 환자들한테 굳이 이제 리피드 오릭 트리트먼트를 잘 하지 않는 경향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베이스라인 레벨에 관계없이 약물 치료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좀 더 강화된 내용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하이 리스크 환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이제 알고리즘 베이스로 이제 스텝와이즈하게 이제 타이트레이션을 하는 그런 이제 치료적 전략을 일반적으로는 설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니셜에 맥시멀 톨러레이트 스타틴을 쓰고 난 다음에 안 되면은 이제 에제티브의 병용을 이제 쓰는 것들이 기본적 전략이었다라고 하면은, 최근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하이인텐시 스타틴과 에제티브의 초기 병용에 있어서도 뭐 이제 스타틴 단독으로서 충분한 치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업프론트 트리트먼트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실제 이제 많은 선생님들과 이제 말씀을 나눠보면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미 임상적인 현장에서는 그런 치료 전략에 대해서 이미 많이 활용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번 환자에 있어서도 이렇게 처음부터 에제티브 병용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싱 트라이얼은 이제 워낙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한미약품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임상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공헌을 이제 하였던 내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모더레이트 인텐시티 스타틴과 에제티브랑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포뮬라를 우리가 기존에 있던 하이인텐시티 스타틴과 대비했을 때 어떠한 장점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증명하고자 했던 이제 내용이었고, 애초에 이 연구 디자인은
non inferiority 디자인으로 클리니컬 엔드포인트, 이제 CV 모탈리티, 메이저 CV 이벤트 스트로크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더레이트 인텐시티 스타팅과 에제팅 병용이 충분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보고자 하였던 내용이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벤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효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이제 논인필 그 뉴메리컬하게는 9.1% 대 9.9%로 오히려 이제 로슈의 10의 10mg이 이벤트가 약간 낮은 그런 이제 숫자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타겟골을 이제 70 미만으로 보았을 때 이 타겟골에 도달할 수 있는 환자의 비율이 72%대 58%로 유의미하게 높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약을 지속적으로 쓰는 데 있어서 하이인텐시티 스타틴에 대한 이제 여러 이제 어디어런스 측면에 있어서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실제 임상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약물 중단에 대한 부분들, 감량에 대한 비율이 훨씬 더 적었다, 한 4.8%에 8.2% 정도 적었다는 부분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살펴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레이싱 트라이얼은 이제 많은 서브 스터디들이 나와서 다이아베티스 환자, 고령 환자, 하이리스크 환자 등 다양한 환자군에 있어서 이제 추가적인 분석에 있어서 이 결과들이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CV 이벤트에 있어서는 이제 컴페어러블하고 LDL 콜레스테롤 낮추는 효과 자체는 로스의 10의 10mg이 좀 더 좋았고, 약을 좀 지속시킬 수 있었던 효과 역시 로스의 조금 더 좋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저도 이제 같이 이제 참여해서 이제 우리나라 건보공단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실제 레이싱 트라이얼과 이제 비슷하게 모더레이트 인텐시티 플러스 에제팅 병용과 하이인텐시티 스타틴의 모노세라피를 로슈바스타틴으로도 하고 아토바스타틴으로도 다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제팅 병용 치료에 있어서 이런 CV 이벤트에 대한 이제 감소 효과가 좀 유의미한 수준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런 스타틴의 중지에 대한 비율도 적고 뉴온셋 다이아베티스에 대한 부분도 적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존 우리가 RCT에서 보여줬던 것이 최근에 했던 임상 리얼월드 프랙티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지동학회에 있는 가이드라인에 있어서도 에제티미브가 갖고 있는 치료적 근거가 이제 이런 레이싱 트라이얼을 통해서 잘 입증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진료지침에 있어서 에제티미브에 대한 근거들을 좀 상향하여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그런 케이스들일 수 있는데, 저한테 온 거는 이제 ATP가 체스트 페인으로 왔고 이미 고혈압과 고지혈증에서 약물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엑스스모커로 이제 35년의 팬기혈을 갖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 한 5년 정도 치료를 받고 있던 60세 환자였고, LDL 콜레스테롤 89 정도, 뭐 일반적인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개념에 있어서는 뭐 그래도 이제 유지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는 환자였고, 피타바스타틴 2mg을 복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환자분은 이제 체스트 페인도 있고 이제 리스펙터를 고려했을 때 이제 이런 이제 코로나 CT를 한번 이제 촬영을 해보았고, 이제 유의미한 obstructive 리전은 아니었으나 멀티플한 마일드 CAD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된 치료적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전에 이제 피타바스타틴 2mg을 썼을 때 LDL 콜레스테롤 89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로슈바스타틴은 저는 이제 바꿔서 한 10mg으로 한번 써봤는데 써보니까 LDL 콜레스테롤 조금 더 떨어지죠, 79 정도. 근데 이제 당이 조금 이제 오르는 추세가 좀 보이고, 사실 이제 ALT가 조금 이제 레퍼런스 레인지보다 좀 높아져 있는 그런 양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뭐 특별하게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지는 않았는데 굳이 뭐 이 정도로 쓰기보다는 로슈제를 좀 줄여서 우리가 이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LDL 콜레스테롤이 조금 더 떨어지는 양상들을 보였고, LFT도 정상화되어 있는 양상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요 보더라인의 이제 LFT의 변화 정도를 아주 뭐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스타틴을 중지할 정도로 이제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제 헤파토톡시시티에 대한 컨선들은 분명히 스타틴의 고용량에 대 있어서 모더레이트 인텐시티 스타틴에 있어서도 간혹 볼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패턴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저용량의 스타틴과 병약은 에제티미브
로슈제 용제로서 좀 더 강화되어 있는 LDL 콜레스테롤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LFT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호전을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간단히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에 있어서도 이런 네제티브 병용은 이제 최근에는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그런 네제티브 복합제의 약가 자체가 이제 접근 가능한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처방할 수가 있는 이제 정도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스타틴과 에제티브 병용은 상당히 많이 쓰여지고 앞에서 비교한 것 비슷하게 하이인텐시티 스타틴 대비 모더레이팅 스타틴과 에제티브 병용이 과연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는데 전체 이제 CV 이벤트에 대한 부분, MI, 스트로크에 있어서도 각각의 에제티브 병용이 조금 더 페이버러블하다라는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구 역시 마찬가지로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세컨더리 프리벤션에서도 모두 좀 더 이제 에제티브 병용이 임상적 사건에 있어서 유용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다이아베티스와 관련된 입원에 있어서도 이런 에제티브를 병용했을 때가 조금 더 페이버블하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연구에서는 이제 에제티브 병용 기간에 따라서 좀 나눠서 과연 이제 이런 메이스 인시던스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줬는데 에제티브를 길게 썼던 환자일수록 이런 이제 레퍼런스부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그런 리스크에 대한 감소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세컨더리 프리벤션에서도 모두 비슷하게 나타나는 양상이기 때문에 에제티브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복합체의 처방을 장기간 이제 유지하고 있는 환자들이 있어서 좀 더 이득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제 미드레이지의 한 20에서 60대 뭐 일반적으로 이제 리스크가 이벤트에 대한 히스토리가 없고 고지혈증에 대한 이제 가장 일반적인 치료에 대한 1차적 치료에 대한 대상이 되는 환자군 대상으로 비슷하게 이제 연구를 해보았을 때에도 스타틴과 에제티브 병용을 하였을 때 이런 이제 올코즈 모탈리티에 대한 부분들이 현저히 낮았다라고 이제 최근에 이제 KCJ에도 이제 퍼블리케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근거들이 이렇게 에제티브 병용을 좀 더 페이버할 수 있는 측면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최근 나왔던 메타 분석에 있어서도 에제티브 병용을 하였을 때 이런 LDL 콜레스테롤 감소가 확실히 좀 더 우수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여러 임상적 사건에 있어서도 올코즈 모탈리티, 메이스, 스트로크에 있어서도 좀 더 에제티브 병용에 대한 부분들을 페이버할 수 있는 결과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LDL 타겟골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가이드라인들이 점점 이제 낮은 타겟골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이드라인이 그나마 조금 보수적으로 관점을 잡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이제 베이스라인 대비 50% 이상의 감소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이제 유럽 가이드라인, 이제 당뇨병 가이드라인에 있어서도 ASCVD에 대한 세컨더리 프리벤션에 대한 타겟골은 LDL 콜레스테롤 55 미만, 베이스라인 대비 50% 이상의 감소를 공히 만족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 가이드라인의 이제 포커스 업데이트에서는 그런 이제 very extreme high risk의 환자에 있어서는 LDL 콜레스테롤 타겟골을 40 미만으로 낮출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당뇨 환자에 있어서도 이제 타겟골은 70 미만이지만 이제 베이스라인 대비 50% 이상의 감소를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유럽 가이드라인, 당뇨병 가이드라인에서도 보시면은 이런 LDL 콜레스테롤을 50% 이상 떨어뜨릴 수 있는 기존의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의 인텐시티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도 2022년도에 CAD를 베리 하이 리스크에 준해서 55 미만으로 치료하도록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당뇨 환자에 있어서도 유병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CV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 70 미만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사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제 스타틴의 인텐시티는 우리가 50% 이상 하이 인텐시티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아토바스타틴 40에서 80, 로시아스타틴은 이제 10에서 20 정도가 그런 기준을 만족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로시아스타틴이 이제 다른 스타틴들에 비해서 용량 대비 LDL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가 현저히 높다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이제 우리가 보통 아토바스타틴 20과 로시아스타틴 10mg가 좀 컴페어러블하다. 두 배 이제 절반 용량 정도로 컴페어러블하게 좀 보는 부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로시아스타틴이 조금 더 LDL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는 절반 용량 기준에도 살짝 더 높은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로시아스타틴, 아토바스타틴과 대비했을 때 물론 각각이 갖고 있는 이제 랜드마크 트라이얼들이 있고 에비던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다른 이제 결들을 갖고 있지만 직접 이제 비교했던 몇 가지 연구들을 보았을 때 로시아스타틴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카디오바스쿨라 베네핏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플락 리그레션에 대한 직접적인 이제 비교 연구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로시아스타틴이 플락 리그레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페이버러블하다라는 이런 이제 인트라바스쿨라 이미징 스터디를 통해서 증거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뭐 연구마다 조금씩 이제 다른 경향들도 보여지기는 하지만 로시바스타틴이 조금 더 이런 이제 관련된 어드버스 이벤트에 대한 인시던스가 좀 낮다라는 보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ICT에 대한 메타 리그레이션을 봤을 때도 이제 LDL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 대비하였을 때 LFT에 대한 이상에 대한 비율은 오히려 아토바스타틴보다 좀 현저히 낮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골다공증에 대한 부분들도 좀 영향이 좀 적다라는 그런 설명들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제 하이 인텐시티를 장기간 사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뉴온셋 다이아베티스 리스크는 굉장히 좀 잘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정립된 이제 위험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도 워낙에 스타틴을 많이 처방하고 있는 약제이고 여러 이제 미디어 특히 뭐 유튜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스타틴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고 오시고 그 중에 가장 크게 우려하시는 것들이 이런 NODM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젊은 나이 특히 이제 뭐 3, 40대 정도에도 사실 LDL 콜레스테롤이 좀 많이 높은 환자분들이 검진하고 많이 오시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스타틴을 쓰고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약제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이런 요소들이 환자분에 있어서 좀 더 어디런스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이제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뭐 스타틴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좀 더 이제 뉴온셋 다이아베티스의 리스크가 낮으냐 뭐 그런 이제 연구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있긴 하지만 우리가 스타틴 단독 요법을 통해서 LDL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를 크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HMG 코에 리덕테이즈에 대한 억제 효과와 더불어서 기존적으로 당뇨에 대한 리스크를 높인다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약제에 대한 이제 어떤 차이들은 이제 많은 근거에서 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연구에 따라서 로시스타틴 리스크가 적다 또는 높다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 자체는 로시스타틴 2.5mg이 우리가 피타바스타틴 2mg과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피타바스타틴 2.5mg, 2mg도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이런 약제의 수준일 거고 모더레이트 인텐시티 스타틴에 속하긴 하지만 모더레이트 중에서도 조금 낮은 그런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제의 종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정도와 비교했을 때 로시스타틴 2.5mg도 역시 모더레이트 인텐시티 스타틴의 그런 이제 인텐시티에 준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2.5mg에 대한 부분으로 비교를 하였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타바스타틴에 대한 약제가 다이아베티스 환자에서 이제 페이버러하다라고 많이 설명을 하지만 로시스타틴 이제 베리 로우 도즈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헤모글로빈 A1C에 대한 변화가 오히려 좀 낮게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NODM에 대한 부분도 이제 높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를 우려하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로시스타틴 이제 최저 용량에 대한 2.5mg이 충분히 LDL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이는 이제 당뇨 측면에 있어서도 선택할 수 있는 약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에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2.5mg부터 20mg까지 다양한 레지멘을 단독제, 에제티무브, 병용 약제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런 약제들을 통해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LDL 콜레스테롤 강화 효과는 이제 단독 약제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에서 이제 병용을 하였을 때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 단독 약제만으로는 타겟골에 충분히 도달하기 좀 어려운 환자들이 많았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단독 약제만을 사용을 하였을 때 앞에 설명드린 대로 약제에 대한 인텐시티가 이제 높아짐에 따라서 또한 이제 처방을 이제 꾸준히 가져감에 따라서 당뇨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고 마이오패시, LFT에 대한 이제 변화율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요수바스타틴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리스크가 LDL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 대비는 제일 적은 약제라고 이제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제티브 병용 약제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 이유는 롤수스타틴 단독 약제로 우리가 보통 가장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롤수스타틴 20mg이 하여튼 55% 정도의 감소 효과로 기대할 수 있는데 에제티브 병용을 할 때는 추가적으로 한 20% 정도까지 이런 추가적인 LDL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서 좀 더 타겟골에 도달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LDL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를 위해서는 에제티브의 병용이 필요한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오늘 말씀드린 노스벳 2.5mg과의 이런 컨비네이션은 실제로 LDL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가 단독제에 비해서 현저히 높고 머더웨이트 인텐시티의 그룹에 속하기는 하나 거의 50%에 육박하는 LDL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단독 스타틴 용제의 더블링 도즈에서 기대할 수 있는 추가적인 LDL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는 6% 정도 이야기할 때 두 단계 이제 세 단계를 이제 뛰어넘는 그런 이제 효과로서 에제티브 단독 이제 병용이 비슷한 정도의 LDL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로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5mg을 가지고서 이제 국내에서 진행됐던 임상 연구에서는 이제 로우 이제 모더레이트 인텐시티 환자에 있어서 이제 LDL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가 2.5mg과 10mg 병용 약제로도 굉장히 높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LDL 콜레스테롤 변화율은 베이스라인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환자들 140, 160 이상인 환자들은 53% 정도까지 감소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스라인 LDL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으면 우리가 사실은 좀 더 높은 용량의 스타틴과의 에제티브 병용제를 선택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사실은 이제 베이스라인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환자에 있어서 이렇게 베리 로우 도즈의 컨비네이션 도즈를 썼을 때에도 사실은 뭐 이렇게 떨어지는 이제 폭이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내용이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이런 환자군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 타겟골로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100 미만 정도로 이제 도달하게 되는 비율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100%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개념에 있는 환자군에 있어서는 이 로슈젯 2.5에 10mg이 상당히 유용한 그런 이제 처방에 대한 내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일제에서 이제 로슈젯의 2.5 10mg을 전환을 하였을 때는 과연 어떨 것이냐라고 보았을 때에도 이제 저강도 스타틴 그리고 중강도 스타틴을 이제 투여하였을 때 타겟골에 도달할 수 있는 비율들이 상당히 27%, 30, 54% 정도 되었는데 로스벳 2.5에 10을 썼을 때는 각각 93%, 85% 정도로 굉장히 높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중등도 위험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타겟골에 도달하는 비율이 낮았을 때에도 로스벳으로 변경했을 때는 타겟골에 도달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타겟골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스벳으로 스위칭할 수 있는 스트래티지가 상당히 유용한 이제 결과들로 이제 나왔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른 이제 비슷한 연구에서도 단독 약제에서 이제 변경을 하였을 때 기존 이제 스타틴에 대비해서 로스젯 저용량으로 전환했을 때 과연 얼마나 더 큰 폭의 LDL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로 있었는지를 보았을 때에는 이제 모든 스타틴의 종류에 관계없이 아토바스타틴 20mg, 로스타틴 10mg 공이 이제 기존의 용량 대비 로스젯 변경을 했을 때 조금 더 유의미한 수준의 LDL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프라바스타틴 같은 그런 상대적으로 낮은 이제 인텐시티 스타틴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큰 폭으로 추가적인 베네핏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결과들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하였을 때 결국은 LDL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제 수치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를 하여서 베이스라인에서는 한 99 정도로 이제 스타틴을 쓰고 있을 때 굉장히 높았는데 이렇게 로시에서 썼을 때는 70 미만으로 평균적인 수준이 이제 가게 되고 결국에는 타겟골에 도달하게 되는 비율이 71% 정도 다이아베티스 환자에서 오히려 좀 더 높게 나서 80% 가까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기존의 디지즈를 갖고 있는 환자에 있어서 타겟골에 도달을 하기 위한
그런 처방으로서도 이런 이제 저용량의 로슈제 이제 처방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라고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디슬리피뎀에 대한 치료는 훨씬 더 강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디제너레티브 디지즈에 대한 전반적인 디지즈 버든이 높아지겠지만 특히 이런 아세로스크레틱 바스큘라 디지즈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이나 아니면 세컨더리 프리벤션에 있어서도 모두 이런 이제 디슬리피데미에 대한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의 처방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한 20년 정도의 트렌드를 보더라도 이런 타겟 이제 골에 도달할 수 있는 조절률 자체가 많이 높아지긴 하였지만 여전히 최근 데이터로도 한 절반 남짓밖에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약제에 대한 처방도 많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직 처방 이제 적절한 타겟에 도달하지 못하는 환자에 대한 비율이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많이 걱정을 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는 역시 이제 스타틴의 용량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타겟골에 도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오히려 이런 부작용에 대한 리스크가 높을 수 있다는 그런 걱정들도 이제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로슈젯의 병용 약제들은 다양한 용량에 따라서 우리가 타겟골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훨씬 더 높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치료적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LDL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토탈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에 대한 감소도 훨씬 더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HDL 콜레스테롤 증가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LDL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다양한 리피드 프로파일에 대한 개선으로 나타난다. 이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플락 볼륨에 대한 감소, 그리고 이제 이런 에즈팀의 병용을 통해서 이제 당 대사, 인슐린 이제 레지스턴스에 대한 감소 효과, 그런 이제 패티 리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감소 효과도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플라토로픽 이펙트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향후에는 이런 이제 더 이제 저용량을 통해서 이런 기존에 있던 이제 고혈압 약제와의 병용, 사제 약제도 나올 예정이라고 하고 있어서 환자분에 대한 필 버든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제 오늘 강의는 뭐 이미 이제 많이 알고 계신 개념들을 조금 더 설명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존에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을 좀 낮추는 것들에 대한 이제 임상적인 이득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었다는 부분을 잘 알고 계시는 생각을 하고 있고, 레이싱 트라이얼 이미 이제 나온 지가 또 시간이 좀 됐고, 많은 서버 스터디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관점에서 로스렛이 임상적인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근거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런 에제티브 병용 약제가 특히 이제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세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처방이 되고 있고, 이런 트렌드에 대한 변화들도 충분한 이제 근거들이 있다라는 부분도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슈젯이 실제로 스타틴에 대한 이제 어드버스 이벤트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주면서도 LDL 콜레스테롤 감소시켜주고 다양한 부가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 특히 저는 환자의 어디언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용제로서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실제 경험 많이 하실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강조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아모자탄 XQ가 이제 굉장히 저용량으로도 같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환자분들이 복용하는 데 있어서 더 편의를 줄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